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관광상품 기획과 마케팅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 시간부터는 그 관광상품 기획과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관광상품을 종류별로 공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가 관광 목적지가 되는, 다시 말하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관광상품으로 기획을 해서 마케팅할지에 관해서 공부해 보는 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관광상품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관광 목적지가 될 때는 그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수한 사례만을 발췌해서 공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 테마 관광상품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그 우수한 관광상품들을 선정을 해서 다른 상품 개발의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도 관광상품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잘 판매되고 잘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좀 알아보고요. 우리나라 관광상품,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관광 목적지로 개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동안 많이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관광 목적지로 개발한다 그러면 그 시장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뜨고 있는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일본 시장, 또 동남아 시장,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광대하기 때문에 그 시장별로 어떻게 다르게 마케팅을 해 나갈 것인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테마 관광 상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을 해서 한국관광부에서 시행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한국관광협회로 그 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 테마 관광 상품을 선정해서 공표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관광상품에 대한 믿음, 신뢰를 주어서 더 좋은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요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내국인 해외 유치를 가능하면 국내로 좀 유도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실은 관광은 해외에 많이 갈수록 유리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견문이 넓어지고 또 사람들의 의식도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수출이라도 무역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관광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테마 관광 상품 모집을 통해서 관광업계와 관광자들에게 우수 관광 상품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우수 관광 상품을 선정할 때 몇 가지 그 평가 지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품 내용의 적절성 및 충실도를 평가하는데, 테마 및 타겟층에 따른 상품 코스 및 내용 구성이 과연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상품이 참신하고 매력적이며 타겟층에 소구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상품 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으며 시장성이 충분히 있는가, 그리고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홍보 마케팅 계획이 40%를 구성하고 있는데, 마케팅 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반쪽 방법이 시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잘 수립되어 있는가, 홍보 마케팅을 위한 자체 투자 계획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판매 협력 체계가, 다시 말하면 유통 구조가 효과적으로 잘 구축이 되어 있는가를 보고요. 고객 예약 및 고객 대응 등 고객 관리가 충실하게 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여행사 역량인데, 이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고 할 때는 새로운 그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획자를 영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존 여행사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과거에 그 정부가 선정하는 우수 여행 상품에 선정된 사례들입니다. 특정 여행사는 검열하지 않도록 하고요. 주로 그 테마가 최근에는 영화 촬영지라든지 아니면
건강 뭐 이런 것들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정선 영화에서 많이 그 소재로 됐던 데고요. 정동진도 영화에서 많이 소개가 됐던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건강인데 여기 보면 뭐 시골밥상 뭐 이거와 트레킹 또 열먹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백암온천, 온천을 테마로 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뭐 야생화 트레킹, 야생화를 주로 관람하는 트레킹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제는 별미 여행이죠. 뭐 이것도 건강과 크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는 그런 여행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온천하고 별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별미 그러면 역시 그 남도 음식을 얘기하게 되는데 해남 그 땅끝 마을과 그 남도 음식을 묶어서 상품을 기획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뭐 그 완도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완도가 또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장소이기 때문에 청산도 그리고 뭐 다른 관광 여행으로 여수의 오동도, 뭐 순천의 그 생태 관광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뭐 건강 별미 여행 촬영지 그 테마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들이 뭐 그 회를 먹거나 아니면 뭐 계곡을 탐방하거나 그런 것들로 되어 있고, 특히 남도에서는 이제 한정식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보성의 녹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그 건강 여행 상품인데 담양의 대통밥, 또 뭐 중록원, 메타세콰이어 길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구성한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스토리텔링이죠. 그 미륵사지를 방문해서 미륵사지의 역사에 관한 그 스토리를 들어보는 것과 거기다가 수안보 온천을 패키지로 엮은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또 요즘 건강 상품으로 많이 뜨고 있는 것이 트레킹, 그 둘레길, 각각 명칭이 다르지만 지리산 둘레길, 북한산 둘레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뭐 역시 그 테마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여행 스토리텔링으로 있고,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안보 관광이 되겠습니다. DMZ의 땅굴을 주제로 해서 DMZ를 견학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스토리를 들어보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섬을 주제로 한 뭐 소음의 물도 여행, 그다음에 뭐 두타연 트레킹과 곰치찐빵 만들기, 뭐 울진 대게 먹고 한우 먹고 백암원 전줄기, 동해안 뭐 봄맞이, 야간 트레킹, 남도를 완전히 일중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과거에 우수 테마 관광 상품으로 선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관광자들에 의한 우수 테마형 상품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관광자들이 정부가 선정한 우수여행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상품이 얼마나 우수했는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 상품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행 상품 자체의 만족도 평가, 그리고 주요 불만 사항이 있었는지, 또 불만 사항에 대한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 상품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가격이 적절했는지, 그다음에 투어 가이드 인솔자라고 그러죠. 인솔자의 업무 능력이 과연 탁월했는지, 이 서비스가 괜찮았는지, 그리고 여행 일정의 구성, 진행이 원활하게 또 만족할 만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행 상품 자체가
독창성이 있고 참신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행 상품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또 여행지까지의 접근성, 뭐 반드시 가깝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접근이 원활하게 되어 있는지, 여행지에 도착해서 교통수단이 얼마나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행지 내에서의 숙박시설의 쾌적도 도 평가 대상이고요. 그 안에서 편의시설의 쾌적도, 그리고 여행지의 음식 맛, 질, 식도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상품은 여러 공급자의 패키지로 구성이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만 요소도 늘 많이 발생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불만 요소가 발생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그 불만 요소들을 어떻게 잘 처리하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사항이 충실하게 잘 이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일부를 빼먹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옵션이라고 그러는데, 옵션 관광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준비가 돼 있고, 또 불필요한 옵션을 강매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고, 또 소비자가 원치 않는 팁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자들이 실제 여행할 때 안전사고에 관한 그런 분야도 만족도 평가의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는 결국 재이용 의향, 다시 말하면 같은 관광상품 또는 여행상품을 다시 한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가 만족도 평가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관광상품은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을 홍보 선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용한 사람들이 주위에 구전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수여행 상품을 공모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고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우수여행 상품이 매년 모집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장 큰 이유는, 목적은 여행 상품의 신뢰도와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수여행 상품에 선정이 되면 200만 원의 홍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뭐 국내 여행 상품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국내 상품, 그러니까 외국인의 국내 여행 상품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국내 상품, 외국인의 해외 상품을 각각 20개씩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해보니까 우수여행 상품이라고 해서 더 판매되거나 크게 뭐 신뢰를 부여하는 데는 큰 실익이 없었고요. 다만 여행사의 어떤 그 브랜드를 강화하는, 여행사의 신뢰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10%의 기존 여행사에 대한 그 평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한 새로운 상품의 선정이, 진입이 불가능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우수여행 상품을 통해서 공정한 가격의 상품을 만들게 하고, 국내 여행자들이 신뢰를 갖고 여행할 수 있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관광상품 중에서 아주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는 철도 관광상품 사례가 되겠습니다. 철도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동수단에 불과했죠. 사실은 지금 그 비행기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륙을 횡단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는데, 지금은 그 운송수단을 비행기로 전부 뺏기면서 미국에서도 이 철도가 그냥 관광상품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레일 패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철도청으로 이제 국가기관으로 있을 때는 대표적인 운송수단이었는데 철도가 지금은 이 철도공사로 민영화되면서 물론 운송수단으로도 남아있지만 철도가 관광 상품으로 전환이 돼서 지역사회 또는 철도공사의 수익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를 이 철도가 연결해서 소비자들에게 지금 판매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지금은 뭐 중단이 됐지만 금강산 관광열차 아마 남북관계가 호전이 되면 다시 재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반 열차에도 관광객 전용 상품 열차를 연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열차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특성들을 관광 상품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소비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고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그 철도는 이 환경에 굉장히 우호적인, 그러니까 환경에 공해가 없는 그런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철도 관광은 철도가 갖는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죠.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안정성, 쾌적성, 또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연결이 매우 편리하고, 시간적으로도 뭐 다른 교통수단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수송량도 대량으로 운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무공해 운송수단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그 축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그것들을 연결해서 지역사회 발전도 뭐 도모하고 또 소비자들의 만족도 도모하는 그런 좋은 상품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내 철도 상품도 물론 이제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뭐 이 실버 세대를 위한 무료 상품부터 해랑이라고 해서 100만 원이 넘는 아주 최고급 그런 패키지 상품까지 한 달에 한 200개 이상의 상품이 개발돼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테마도 굉장히 다양해서 뭐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도 있고, 뭐 섬만 전문을 하거나 아니면 정동진 관광같이 해돋이, 시티 투어, 그리고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오일장, 뭐 온천, 축제, 뭐 단풍, 장터, 이런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철도 관광 상품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뭐 수도권은 물론이고 충청, 강원, 전라, 경상, 제주도, 심지어는 해외까지 모든 지역을 망라해서 관광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철도 관광 상품의 대표적인 사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에코레일 그래서 무공해 관광을 주제로 해서 특히 이제 자전거를 기차에 적재해서 상품화한 그런 철도 관광 상품이고요. 통통통 뮤직 트레인은 7080 세대의 라이브 음악을 제공하는 그런 철도 관광 상품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해안만을 연결해서 관광 상품화한 바다 열차, 준마렐라 열차 그래서 요즘 시간이 가장 많은 또 구매력도 높은 대한민국 아주머니들 대상으로 한 상품이죠. 아줌마와 신데렐라를 합성한 관광 상품이 되겠습니다. 팔도장터 농심 체험 기차여행, 전국의 오일장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연결해서 관광자들한테는 재미를 추구하게 하고 또 지역 상인들한테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상품으로 평가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 시네마 트레인에서 열차 안에서 와인을 즐기고 영화까지 감상하는 그런 철도 관광 상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와인만 즐기는 게 아니라 와인에 대한 그 강좌까지도 개설해서 와인 인구를 늘리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특이한 상품으로 네일로라는 상품인데 요거는 좀 상품 수요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 25세 이하라야 되고,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의 방학이나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상품을 팔고 있는 제도입니다. 불과 뭐 한 3, 4만 원 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데나 타고 내리는 그런 상품입니다. 청소년들한테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품이죠. 우리나라 철도 관광 상품이 사실은 외국의 그 철도 관광 상품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알다시피 유레일 패스는 유럽 전역을 티켓 하나로 타고 내리는 그런 상품이죠. 유럽에서는 유레일 패스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비아레일 카나다에서 판매가 되어 있고, 로키 마운틴도 카나다에서 판매가 되어 있는 상품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비행기한테 교통수단의 기능을 빼앗겨서 대신 관광 상품으로 거듭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블루트레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열차고, 빙하 특급 열차는 노르웨이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플람 레일웨이도 노르웨이 상품이고요. 플레이스 온 필, 요거는 인도에서 판매되고 있는 철도 상품입니다. 로얄 스카츠만은 영국에서 판매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트랜스 사이베리안 레일웨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열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차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사실은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죠.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는 유럽 런던에서 파리를 거쳐서 이탈리아 베네치아까지 운행하는 초호화 특급 열차를 말하고요. 이스턴 익스프레스는 유럽의 오리엔탈 익스프레스를 모방해서 방콕에서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싱가포르까지 운행하는 열차를 말하죠. 열차 관광 상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입니다. 역사도 굉장히 길어서 1883년에 처음으로 운행이 돼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현재도 하여튼 런던에서 파리, 베네치아 구간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의 특징은 열차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인클루시브 투어, 모든 게 포함된 패키지 투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런던, 파리, 베네치아를 운행하는 그 정규적인 그 철도 상품을 우리가 보통 베네치아 심플론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그 성수기에 따라서 이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를 약간 확장한 옵션을 추가한 그런 상품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그 열차 내부가 굉장히 화려한 거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파리 베네치아 구간이 알프스의 그 경관, 아름다운 경관을 통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규 코스 외에 피렌체, 로마, 프라하, 이스탄불 등을 옵션으로 연결해서 판매하는 그런 상품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턴 오리엔탈은 아까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를 벤치마킹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콕 구간을 연결하는 거고, 여기서 유명한 거는 영화 콰이광의 다리하고 말레이시아의 유명한 관광지 페낭의 주리타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거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그 철도 관광 상품이 호주의 그레이트 사우스 퍼시픽 익스프레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철도 관광 상품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폐쇄된 철도 시설 또는 철도 인근 시설을 이용해서 중앙선 자전거 도로라든지
또 요즘 많이 그 선호도가 높은 정선 레일바이크, 또 삼척의 해양 레일바이크, 광주의 푸른길 공원 모두 철도 시설을 이용한 상품들입니다. 또 역사공원으로 변신한 나주역, 또 여러분들 춘천을 가보면 김유정역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철도 상품의 외연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관광 상품으로서는 부족한 게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관광 목적지로서 또 우리나라가 관광 상품으로서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상품의 고질적인, 특히 이제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를 판매할 때는 관광 상품을 특정한 그 여행사가 개발하면 나머지 여행사들이 동시에 저질로 베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광 상품 기획에서 모방도 새로운 관광 상품 기획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기존 상품들의 어떤 유통 질서를 흔드는 그런 경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개발할 때 독창적으로 좀 소비자들 욕구에 맞춰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모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품의 내용들이 다 거기서 거긴 천편일률적인 관광 상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관광 상품을 개발할 때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소비자의 개별 욕구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베끼기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양 위주로 가서 상품 전체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방이 많이 이루어지면 상품을 처음에 개발한 회사들의 의욕을 많이 떨어뜨리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광상품은 특허로 보호가 될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한번 개발해 놓으면 다른 여행사들이 쉽게 모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죠. 그런 거는 어떤 상품 개발에 대한 그런 의지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품에서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여행업계에서는 베끼기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그것들이 문제고 모방 상품은 가장 큰 문제가 아주 저가로 출시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상품을 모방해서 좀 싸게 이렇게 출시가 되기 때문에 문제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관광자들의 수준이 가격 위주의 상품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관광 상품은 그 내용에 따라서 상품 가격이 달라지는 건데 싼 거라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싼 관광 상품이다 그러면 그 구성 내용이 싸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싸고 좋은 관광 상품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관광 상품 기획이나 개발 추세를 따라가려면 이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상품은 좋은 가격을 주고 구매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상품을 고급 상품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격도 물론 좋은 상품 구성을 해서 높아지는 거지만 그에 따른 서비스도 같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연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 그 대중교통이죠. 가격 인상률이 있어서 가격을 올려주면 서비스까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서비스는 올라가지 않는 그런 문제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IT하고 관광 상품을 접목을 해서 IT와 관련된 관광 상품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그 전자상거래 또는 SNS를 통한 그런 관광 상품 거래, 호텔이나 비행기가 모두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만큼 좀 유리해졌고, 또 관광 상품 기계나 개발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해졌다고 봅니다. 다만 그 관광 상품 또는 여행 상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선 상품인데, 알선 상품이라는 의미는 중간 그 미들맨들이, 다시 말하면 중간 업자, 여행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커미션을 먹고 사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그런 면에서 그쪽 시장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다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상품을 고급화시킬 때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서비스까지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보다 좀 선진화된 일본 경우는 고급 상품을 많이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고부가가치 상품인데, 그 내용을 보면 소량 다품종, 다시 말하면 작은 인원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거고요. 상품 소재의 특이성, 다시 말하면 테마가 굉장히 특이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테마가 특이하면 따라서 그걸 사는 소비자들도 전문성을 가진다는 뜻이고요. 관련돼서 특별한 서비스와 관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케팅도 아주 특별한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적인 마케팅을 하면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일본 사례를 보면 우리도 같은 관광산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수 소재의 다품종 소량 생산,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그러면 관광 상품 외에서는 아마 김치나 온돌 뭐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대표적인 아주 독특한 그런 상품이 될 수가 있는데, 관광 쪽에서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 브랜드를 개발해서 판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고유의 컨텐츠, 요즘 같은 뭐 K-pop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 소재 다품종 소량 생산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매니아나 동호회, 취미 클럽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세분 시장으로 나눠서 몇 가지 대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봤더니, 백제 문화를 찾아서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의 역사 문화의 원료는 백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료를 찾아오는 그런 테마 상품, 또 우리나라 가을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그런 관광 상품, 또 정말 전문가가 설계하는 우리나라 한국 여행, 그리고 우리나라 연예인들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국 연예문화 탐방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관광상품 아까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시장 규모, 다시 말하면 상품에 따라서 어떤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관광지로 또는 관광국으로 이렇게 좀 미흡하다고 얘기할 때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우리나라는 관광지로서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한테 어떤 분위기가 관광지다, 이런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줄 필요가 있고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자원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다시 말하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관광 상품화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분 시장을 개발해서 판매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표적 시장을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관광 상품의 문제는 야간 나이트 라이프입니다. 낮에는 뭐 그런 대로 관광 상품들이 있다고 보는데 밤에 즐길 것들이 많지 않아서 뭐 난타나 다른 그 공연 상품 또는 야시장, 뭐 홍대, 대학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상품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계절성이라고 있습니다. 계절 상품이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좋지만 비수기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유시설 또는 유인력, 유자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수기를 타개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해수욕장의 겨울 상품 또는 뭐 스키장의 여름 상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외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마케팅할 때 우리나라를 그 해외 마케팅하고 있는 데가 관광공사이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그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어떤 정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융복합 관광, 다시 말하면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마이스, 또 크루즈, 의류관광, 뭐 신소재 이런 것들을 합쳐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전달하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코리아 온리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그런 관광 상품 소재를 개발해서 관광자들에게 전달하자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늘 이 관광 상품을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또는 자원 위주로 보면 상품 개발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고의 혁신, 다시 말하면 좀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같은 상품이라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느냐, 그리고 관광 대상을 좁히지 말고 마이스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오는 사람들이지만 관광을 함께 유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행사들의 수익과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되고요. 또 최근에는 해설과 스토리 기능이 관광 상품에서 굉장히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해외 마케팅할 때 관광 목적지로서 시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관광자들에 맞는 그런 세분 시장을 개발해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관광 상품의 세부 내용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관광 목적지로 또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어떻게 마케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 상품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관광 상품을 개발할 때 그 고려사항, 또 우리나라가 지금 기획 판매하고 있는 우수 상품 사례,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마케팅할 수 있는지 그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